안녕하세요, 멘사 언니예요. 오랜만에 인테리어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비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평당 100에서 130만원? 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해보니까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저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꼼꼼하고 믿을만한 턴키 업체를 찾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지 않고 저렴하게 했다가 날림 시공에 먹튀까지 당한 지인도 있어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큰 돈이 드는 만큼 AS가 확실하고 내가 눈치 안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지인이나 어설픈 사이로 진행을 해서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특히 일을 해서 현장에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이웃집 컴플레인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턴키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그나마 공사를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아마 셀프였다면 집 공사 중단하고 병원 갔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란 게 워낙 큰 공사다 보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아파트 주민 70% 이상 동의받는 것부터 돌발 상황 컨트롤까지 맡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예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순 없어서 일부 가구와 마루는 다른 업체를 통해 했습니다. 그 덕에 붙박이장 그리고 신발장 싱크 가구는 시트 시공할 가격으로 도장 시공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되는 선에서 발품 팔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마루는 당시 윤현상제 보물창고에 갔다가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는 거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제 31평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영역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집은 20년 된 아파트 날 것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서 철거 및 확장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거 공사 소음이 가장 큰 것 같아서 이웃집에 가장 죄송한 날인 것 같아요. 확장 부위 철거, 가구 바닥, 화장실 철거, 그리고 폐기물 반출까지 비용은 200만원대 정도 들었어요. 이전 모습 보니 드라마틱한 변화가 실감 나시나요? 집에 있는 창 전체를 다 샤시를 바꾸다 보니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KCC, LG 이건창호 중 고민하다가 이건창호로 했는데요.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전 아파트에서 베란다와 확장방 결로로 고생을 했어서 단열을 위해 모든 창은 다 새로 교체했어요. 주방 시스템 창은 가격이 참 사악했지만 만족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자세한 리뷰는 저의 랜선 집들이 부엌편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살이 뷰를 가로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확장을 한 거실과 작은 방은 확실한 단열을 위해 이중 샤시로 했습니다. 한겨울에 확장을 안 한 집보다 추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났다 싶어요. 저희 집이 저층이라 방범창을 해야 하는데 미관을 너무 해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찾은 이 방충망은 방범까지 되는 뜯기 힘든 방충망인데요. 정말 강추합니다. 저렇게 고정을 해놔서 꽤 안전한 편이에요. 이 샤시는 손잡이를 사용해야만 창문이 열립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욕실 공사인데요. 화장실 총 2개고요. 화장실 타일을 결정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안방은 젠다이에 조적이 들어갔지만 쫄대를 댔고 거실 화장실은 조적 대신 대리석을 올렸어요. 욕실 액세서리와 도기도 다 제가 직접 논현동 대림버스 매장에 가서 일일이 보고 골랐습니다. 제가 단가를 알아서인지 사장님께서도 마진을 많이 안 붙이고 주셨던 것 같아요. 랜선 집들이 화장실편 보고 타일 욕조 가격을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우선 욕조를 설치하는 것보다 타일이 많이 드는 만큼 그 가격이 추가가 되고 조적 시공 비용은 45만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적을 4면 중에 2면만 했고 사봉을 다 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적 시공을 잘못하면 너무 날카로워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공 잘하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당시 욕실 액세서리는 골드가 유행이었는데 너무 유행될 것 같아서 저는 골드는 피했습니다. 랜선집들이 욕실편 보면 아시겠지만 거울 수납장은 수납면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천정이나 환풍구는 사실 제가 놓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아서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의 가구는 뒤에서 소개 또 드릴게요. 다음 항목은 주방과 현관 등의 타일 시공인데요. 타일은 모두 윤현상제의 타일로 시공을 했고 매일 보는 부엌과 현관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로 선택했고 베란다는 저렴하고 무난한 걸로 했습니다. 도배는 400만원대 정도의 비용이 나왔고 실크 도배로 진행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넓어 보이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작은 방인데요. 화이트보다 살짝 그레이가 들어간 미색으로 했어요. 천정에 화이트 벽지와 화이트 몰딩과 대조해보니 확실히 비교가 되죠. 현관에 세운 가벽은 화이트 도장이 들어갔는데 확실히 벽지가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 방이자 서재방 한 면을 벽지 위에 포인트 컬러로 친환경 페인트 도장을 했습니다. 페인트 컬러 정보는 랜선 집들이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공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실 확장한 집에서 살아봐서 춥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열과 보온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 가벽과 신발장도 기존보다 한 칸 더 설치하며 목공벽을 세웠고요. 가벽에는 타공과 조명 설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TV 전기선을 가리고 하단부 간접 조명을 달기 위해서 거실 벽면 전체를 가벽으로 세웠습니다. 거실 면적이 좁아지지 않도록 이 가벽은 최소한의 뎁스로 설치를 했고요. 아이 방도 확장방이라 창하부 벽과 단열 처리를 한 번 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가벽을 세우고 그 앞에 젠다이처럼 한 번 더 가벽을 세웠고요. 가벽에 콘센트와 스위치도 설치했습니다. 가벽 뒤 드레스룸 공간에는 원목 선반을 시공을 했고요. 주방에도 원목 선반을 설치했는데 벽 수평이 안 맞아서 아주 얇게 가벽을 일자로 세웠습니다. 거실 베란다는 확장하면서 중문을 신설했고요. 앞 베란다 그리고 화장실 문 2개, 방 문 3개 이렇게 문을 리폼했습니다. MDF 판재를 덧대어 기존 문양을 없애고 필름 시공을 한 겁니다. 몰딩과 걸레바지 시공도 진행을 했고요. 전기공사와 조명을 제가 따로 구매한 건 200만원대 정도가 들었고요. 스팟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천정등, 벽등, 펜던트 등을 제가 사서 시공을 맡겼습니다. 모든 조명 설치와 콘센트 전기 시공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참 전기 콘센트 수량과 위치를 잡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많아 보여도 결코 사용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수량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집안에서 펼쳐질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방 콘센트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부엌은 좀 아쉽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 견적보다 추가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 거실 가벽은 중간에 추가된 부분이었고 인터폰과 보일러는 추가로 알아서 구매와 설치를 부탁드렸어요. 가구 시공은 다른 업체에 맡겨 진행을 했는데요. 신발장은 터치식으로 진행을 했고 화이트 무광 도장이었습니다. 부엌 가구도 무광 도장으로 했고 제가 직접 주문한 컬러로 조색해 주셨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제가 구매했고 빌트인으로 사이즈 맞춰서 문 제작했고요.
주방 가구는 자주 쓰는 가구라 레일은 좋은 거로 시공을 했습니다. 수저통 매립도 제가 주문한 대로 해서 해주신 거고요. 특히 땅콩서랍 문의가 제일 많았는데 가격은 20만원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침리우드, 수전, 싱크볼도 가구 업체 통해 했습니다. 많이 여쭤보신 수전은 10만원 정도 했습니다. 욕실장이 막상 기성품은 다 거기서 거기라 원하는 컬러와 사이즈를 찾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20만원 정도인데 정말 대만족입니다. 안방 가벽대 붙박이장도 화이트 무광도장으로 했는데요. 3년 전 기준으로 100만원 중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죠? 바닥도 다른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지복등마루에서 할인할 때 31평 기준 300만원 정도 줬습니다. 턴키 맡긴 사장님 업무가 아닌데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이 업체로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오늘 소개한 것들을 다 합쳐보면 한 4,7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들었다면 든 거지만 2년 넘게 살면서 높아진 삶의 질로 볼 때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7살 아들은 리모델링 전 모습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 집이 그 집이라는 걸 못 믿더라고요. 저는 다시 공사해도 꼭 턴키로 할 거고 이 사장님에게 또 맡기고 싶더라고요. 꾸미는데 관심은 많지만 평일에 시간이 안 나는 라이프였고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턴키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맨사 언니 공간 구석구석 궁금하시다면 랜선 집들이를 시청해주세요.